안녕하세요, 베프입니다. 오늘은요, 여러가지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웹 프로그래밍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요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즘 뭐 인스타그램이나 여느 광고들 많이 보시면 백엔드나 프론트 개발자로 취업하기 뭐 6개월 과정 요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쪽 인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고, 그리고 학원이나 뭐 국비교육, 뭐 혹은 부트캠프, 뭐 코딩, 뭐 어떤 과정들에서 그런 인력들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바로 웹 프로그래밍.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살펴볼 겁니다.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다시 써볼게요. 이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네. 웹 프로그래밍. 이라는 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홈페이지 만들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뭐 요즘은 많이 사용하는 게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 유튜브, 요런 웹 서비스 만드는 걸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여긴 프론트랑 백엔드라는 걸로 나눠지게 돼요. 프론트 개발이랑 백엔드 개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요건 이제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유튜브로 보시고 계시는 것도 웹브라우저로 보고 있는 이 화면을 프론트라고 합니다. 이때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요 보통 요 세 가지의 언어들을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HTML이나 CSS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랭귀지라고 부르고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쓰이기도 해요. 얘네들을 하시는 거고, 백엔드는 뒤쪽에서 뭐 자료를 저장하고 꺼내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자바 많이 쓰고요. 파이썬, 그 다음에 루비 많이 쓰고 있고요. PHP도 쓰고 있고, 요즘 고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애들을 대표적으로 프로그래밍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C샵도 빼먹으면 좀 서운할 것 같네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가지고 프론트랑 백엔드, 홈페이지 개발, 웹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뭘 설명을 드린다고 했냐면 프레임워크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프레임워크라는 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이 백엔드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 파이썬, 뭐 자바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조금은 많은 일들을 처리했어야 되거든요. 좀 개발이 귀찮았어요. 개발 양이 많다. 코드의 양이 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까 해서 나온 게 프레임워크예요. 귀찮은 일을 줄여준다. 이게 프레임워크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바나 파이썬으로 한 50줄의 코드를 짜서 한 페이지를 띄웠어요. 그럼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뭐 10줄에서 20줄 사이면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묶어서 만들어 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학원 같은 데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뭐 요즘 마트 가보시면 호떡 믹스나 뭐 브라우니 믹스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호떡이나 브라우니를 만들려고 하면 밀가루랑 뭐 설탕이랑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재료들을 다 손질해서 준비해 놓은 게 믹스 제품이죠.
그런 애들을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빨리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프레임워크를 쓰지 않고 그냥 쭉쭉쭉 만들어도 됐습니다. 프레임워크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프레임워크를 쓰면 저 사람 실력 없나봐 라고 얘기하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언어로 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개발 주기가 짧아져. 우리가 빨리 제품을 뽑아야 돼. 혹은 요즘 스타트업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아져서 저기 옆에 경쟁사보다 빨리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어로 생으로 만들기에는 너무 우리가 오래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빨리 제품을 뽑아야 돼.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네, 속도가 빨라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생산성이 빠르다라고 얘기해요.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프레임워크를 빼면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이라는 게 뭐 거의 대세예요. 다른 게 뭐 거의 대안이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몇 가지 더 유명한 애들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지 않고 교육기관에서도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스프링만 거의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프링 플러스 스프링 부트라는 게 있어요. 얘는 스프링이 처음에 세팅하고 뭐 개발 환경 설정하는 게 힘들어서 조금 더 쉽게 스프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목적으로 나온 건데 요즘은 두 개 뭐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부트로 많이들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장고라는 애가 대세가 되고 있고요. 요거랑 플라스크라는 애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루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파이썬 장고보다 조금 일찍 떴어요. 얘가 빨리 떴는데 루비 온 레일즈 요거로 사실 프레임워크의 대세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이신데 이분이 장고랑 이런 애들이 조금 후발주자로 출발을 해서 또 이제 시장을 확보를 했고 얘네가 또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언어거든요. 루비가.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가 조금 안 됐다는 썰이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버전업을 계속하면서 이 커뮤니티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지금 안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찌라시니까 걸러서 들으시길 바래요. 그다음 PHP. PHP는 어디서 많이 쓰이고 있냐면 뭐 구글도 쓰고요. 페이스북이 PHP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죠. PHP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언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웹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언어가 사실 PHP긴 해요. 근데 국내에도 뭐 PHP 자리도 많습니다. 쇼핑몰들 많은 경우에 PHP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PHP는 라라벨이라는 프레임워크랑요, 코드 이그나이터, CI라고 하죠. 코드 이그나이터라는 애가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뭐 라라벨로 많이 넘어가신 것 같아요. 코드 이그나이터가 더 쉽긴 한데, 라라벨이 기능이 더 많고, 안정성이 더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넘어가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 같은 경우에는 뭐 프레임워크를 할 건 따로 없고요. 웹 백엔드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C# 같은 경우에도 따로 없기는 한데 .NET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NET 프레임워크 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쓰고 계세요. C#으로 웹 개발을 한다 그럼 .NET 프레임워크 그냥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예요. 요걸 가지고 웹 개발을 좀 하고 계시는 추세예요. 근데 얘네들을 봤을 때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이냐 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자바를 좀 해 혹은 파이썬을 좀 해 뭐 PHP를 좀 해 했을 때 여기에 속해 있는 프레임워크들 중에 골라서 개발을 하시고 그걸 지금 배우시는 게 더 좋아요. PHP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웹 개발을 하는 언어긴 한데 얘로 생으로 개발을 지금 배우기 시작하시는 건 매우 늦었어요. 물론 좀 공부는 좀 해주시면 좋지만 매우 늦은 상태라 요즘은 대부분 프레임워크의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상태지 이제 언어 생으로 웹 개발하는 건 잘 안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PHP나
자바 뭐 생으로 웹 개발하는 걸 배우시면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베이스 프레임워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이 언어로 쌓은 베이스적인 그 웹에 대한 구조 이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장구랑 플라스크의 차이를 좀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다른 애들은 거의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 프레임워크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라고 있고요. 풀스택 프레임워크라고 있습니다. 얘네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얘는 처음에 양이 작아요. 코드의 양이 작고 받아지는 기본 프로그램의 양이 작은데 기본만 딱 있어요. 기본만. 웹페이지를 구동할 수 있는 기본만 있고 나머지는 다 추가 설치해야 돼요. SQL 알케미라든지 뭐 이것저것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걸 다 추가 설치를 해야 되고 풀스택은 거의 기본적인 내용이 전체 다 있어요. 회원 가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거라든지 뭐 메시징 시스템이라든지 뭐 미들웨어라든지 보통 풀스택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 차이가 뭐가 있냐? 풀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만드신다 라고 하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막 관리자 페이지 같은 거, 장고 같은 경우는 관리자 페이지 이미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딱히 뭐 따로 만들지 않아도 풀스택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를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작을 끝낸 다음에. 근데 단점은 뭐냐면 커스터마이징이 조금 힘들어요. 뭐 관리자 페이지를 조금 커스터마이징 한다 이런 작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좀 어렵다는 거죠. 대신에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인 내용만 갖고 있기 때문에 풀스택 프레임워크에 비해서는 개발이 조금 더 걸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진 게 좀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이크로 프레임워크의 장점은 뭐냐? 기본적인 소스코드 양이 적어서 자체로는 좀 가볍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걸 받아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이 조금은 더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를 배우시려면 풀스택 프레임워크는 진짜로 TV 사가지고 TV 전원 켜고 끄고 볼륨 올리고 내리고 채널 바꾸고 요 정도의 기능, 그러니까 사용법을 익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스택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을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는요 웹 기반 지식이 필요해요. 웹 도메인 지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웹 도메인 지식이 없으면 조금 다루기 힘든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풀스택 프레임워크보다 마이크로 프레임워크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냥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지금 빨리 서비스 런칭해야 돼. 나는 회사 지금 창업했어. 그러면 그냥 풀스택 프레임워크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골라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들은 사실 책은 최신 버전이 잘 없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책으로 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내용들은 유튜브나 이런데 인터넷을 가지고 계속 습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요놈들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얘네는 보통 책 한 권 정도 보시면 돼요. 프론트만 한다고 보면 책 한 권, 책 두 권 봐야겠네요. HTML, CSS를 다룬 책 하나랑 자바스크립트 책 하나, 요렇게 책을 두 권 정도 보시면 어느 정도 프론트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요걸 빼먹었네요. 이거 섭섭했겠다. 엄청 섭섭했겠네요. 제가 뭘 빼먹었냐면 지금 여기 백엔드 개발 언어에 사실 자바스크립트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도 있습니다. 이쪽 내려와 볼게요. 엄청 서운했겠네. 자바 프로그래머 분들이. 자바스크립트는 뭐 하냐면 노드.js라는 걸로 합니다. 노드.js라고 정확하게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익스프레스라고 있어요. 노드.js로 백엔드 개발을 한다고 하고 엑스프레스라는 프레임워크로 이제 뭔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추천할 때 자바스크립트가 요즘 조금 대세가 되어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론트를 할 때 리액트, 뷰, 그 다음에 앵귤러
요걸 프론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다루게 될 때도 어차피 자바스크립트를 쓰거든요. 근데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리액트 네이티브라고 있어서 스마트폰 앱도 같이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어요.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 백엔드 다 하고 앱 개발까지 할 수 있어서 자바스크립트가 요즘 조금 인기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 책들이 많이 나오고 강의들, 이제 학원 수강 이제 커리큘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선택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좀 대형 회사 같은 데 가시고 여러분들이 하나의 언어에 정통할 게 아니시라면 스타트업에 가시거나 좀 중소규모 업체에 가시면 요 전체 뭐 언어 같은 걸 다 만지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테크트리를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의 언어를 잘 깊게 파셔가지고 전문가가 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몸값도 잘 오르고 길게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두루두루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어느 정도는 키워 놓으셔야 조금 더 유리하시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시다가 혹은 뭔가 개발자로 전업을 하고 싶으신데 고민이 되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